이번 시간에는 제가 커스텀 순행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수로를 구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품을 어떤 걸 선택했고 그런 거는 일전에 영상에서 제가 좀 어느 정도 대충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피팅이랑 그리고 커스텀 순행할 때 필요한 공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커스텀 순행 PC를 할 때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크게 세 가지의 호스를 사용을 해요. 관을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이런 PVC관. 지금 잘 이렇게 잘 휘죠. 요 PVC관을 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요 PVC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만 딱딱 맞춰서 끊어서 이 PVC 관 전용 피팅을 사용을 해서 결착을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비교적 PETG나 동관에 비해서 빌드하기가 조금 수월한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원래는 PVC관을 사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좀 적용할 부분이 있어서 PVC관을 이용을 좀 했습니다. 하고 남은 여분이에요. 이렇게 PVC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PETG관이죠.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관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투명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어느 정도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커스텀 순행 PC를 빌드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해서 많이 봐도 이런 PETG관은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PETG관을 이용해서 커스텀 순행을 이렇게 빌드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m짜리를 6개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6개를 주문했는데 지금 거의 한 1m 5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 제가 커스텀 순행을 해보고 한 1m 정도는 거의 한 1m, 한 2m 가까이는 거의 버린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게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절곡하는 부분이란지 이런 게 아직은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에 이렇게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예쁘게 절곡이 잘 되고 주름이 안 지게 절곡이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느라 한 1m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한 2.5m 정도, 한 3m 가까이가 지금 컴퓨터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별도로 조금 잘려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커스텀 순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있게 PETG관을 구입을 하실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이제 종류의 관은 동관입니다. 동관. 우리 에어컨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보면 구리 색깔로 된 관을 쓰죠. 그게 동관인데, 동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고난도예요. 하지만 되게 세련돼 보이고 조금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필요한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관은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PETG관을 사용을 해서 모두 다 빌드를 했습니다. 조금 잠시 후에 제가 실제로 딱 한 부위를 지금 할 수 있는 걸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절곡을 해서 세팅을 하는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PETG관, 동관, 그리고 PVC관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PETG관을 절곡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런 공구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PETG관은 열을 이용해서 절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풍기 꼭 필요합니다. 열풍기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한 3, 4단계로 온도가 조절 가능한 그런 열풍기를 사용을 하면 좋고요. 열풍기를 사용해서 절곡을 할 때 틀어짐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런 고무 요런 이건 뭐라 하지? 요런 고무를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안에 다 막혀 있고요. 이것도 16mm용, 14mm용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에도 16mm, 14mm용 다 구비를 해놨는데, 현재 제가 커스텀 순행이 빌드하고 있는 PETG관 같은 경우에는 16mm PETG관으로 다 빌드를 했습니다. 외경은 16mm 정도고요. 내경은 한 13m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께가 한 1.5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절곡을 하기 전에 물을 묻힌 후에 요걸 안으로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한 후에 열풍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절곡을 할 수 있게끔 녹여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절곡을 하거든요. 그 절곡을 할 때 쓰는 도구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90도, 뭐 180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각도가 적혀 있고, 요 절곡을 하는 툴도 14mm용, 16mm용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요 폭이 틀리고요. 그리고 요 절곡을 하는 툴은 꼭 사용하실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걸 사용을 안 하면 반듯하게 안 나와요. 반듯하게 안 나오고 옆으로 퍼진다거나 안에 주름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열을 가한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꺾어주는 거예요. 딱 꺾어주니까 되게 반듯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좀 나름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으니까 꼭 준비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게 있냐면 요거예요. 이거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에어컨 기사님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이 공구죠. PETG관이나 동관을 절단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대충 뭐 간단해요. 우리가 커스텀 순행을 빌드를 할 때 PVC 호스나 PETG관이나 동관을 절단을 할 때는 크게 이제 절단하는 공구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랑 그리고 요거는 커터 날이에요. 그냥 이렇게 PVC 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주시면 바로 잘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잘렸죠 지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려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잘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요 공구 같은 경우에는 PVC 호스를 절단을 할 때는 크게 필요가 없고요. 동관이나 이런 PETG 관을 이렇게 절단을 할 때는 좀 꼭 있어야 되는 장비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이 PETG 관을 그냥 간단하게 요걸 갖고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니까 근데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관이 깨질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요거 갖고만 잘랐거든요. 요거 갖고만 자르면 되게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보이시죠? 요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반듯하게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런데 요 공구를 사용해서만 자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게 밑에 롤러가 두 개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롤러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요 뒤에를 쪼아주시면 이렇게 딱 걸려요.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면서 요걸 약간씩 쪼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날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서 PETG 간의 두께만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잘리거든요. PETG 간이 이렇게 잘렸어요. 지금 이렇게 잘리면 요 표면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별로 안 좋죠. 이상한 거 이렇게 거칠거칠한 것도 생기고,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되게 깔끔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되게 깔끔하진 않아도 그래도 좀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그냥 요거로만 요 공구로만 자르면 무리가 있으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한 3-4바퀴만 돌려줍니다. 자, 돌려주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나갔죠. 나간 상태에서 요 홈에 딱 맞춰서 요 커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상당히 깨끗하게 나와요. 보시면 자, 거의 우들투들한 게 안 나오고 상당히 깨끗하게 잘리더라고요.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요 정도 차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이걸 뒤에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이 공구로만 사용을 해서 하니까 리머라는 거 갖고 계속 다듬어 줘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요런 식으로 잘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잘라서 사용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배관을 피팅을 할 때 요런 배관대 피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무 오링이 안에 들어있죠. 오링이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키패스를 해서 별도의 리머 작업을 안 하고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어느 정도 깨끗하게만 잘리게 되면 요 고무 패킹 같은 거를 안에 집어넣어주고, 자, 요렇게 요 고무 패킹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배관제 여기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기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배관대 피팅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 돌려줘서 장착을 하면 장착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한 커스텀 순행 PC에는 모두 이 킥패스 요 타입의 피팅을 다 적용을 했어요. 가격은 일반적인 피팅제보다 한 2,000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시공하는데 되게 편리하니까 잘 탈거도 안 되고 엄청 야무르게 잘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리머 작업만 안 하는 것만 해도 엄청 편리하더라고. 리머 작업을 해도 PTG간에 리머 작업을 하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소를 써도 깨끗하게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빨리 포기를 하고 착 그냥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피팅도 모두 이 키팩스 요 피팅으로 다 선택을 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온도계랑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려고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놨죠. 요게 내나 키패스입니다. 연결을 해놨고, 그리고 원래는 요게 요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이 어떤 거냐면 120mm 라디에이터에서 나와서 수온을 체크를 하고 다시 CPU 블럭으로 들어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지금 장착을 하려고 해놨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빼란 거예요. 이거 원래는 여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여기에 요게 그 피팅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피팅류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놨죠. 제가 사용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씩만 이렇게 빼란 거예요. 피팅은 요게 지금 킥패스 13mm PETG간을 연결하는 킥패스 피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일 사용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 35개? 6개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10개도 안 남았어요. 딱 거의 사용할 만큼 딱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요걸 최고 많이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가 절곡이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부분이나 이렇게 파이프를 절곡을 하면 이쁜 부분이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요 폭이 너무 좁거나 이럴 경우에는 절곡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는 요런 90도짜리로 꺾어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90도짜리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제가 혹시 몰라서 두 타입을 두 가지를 샀는데, 여기는 지금 나사산이 있죠. 이거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커스텀 순행을 빌드하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일 활용도가 많은 건 요 타입입니다. 지금 요거 보면 요 타입은 전부 다 암놈이죠. 여기 전부 다 암놈으로 되어 있는 90도짜리 요게 제일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순행 블럭이나 블럭에서 자체적으로 연결돼서 90도로 꺾이는 거는 요런 타입을 사용해야 된다. 요게 하나는 순놈이고 하나는 암놈이에요. 요 놈보다는 일반적으로 배관을 구성을 할 때는 요 놈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요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는 요렇게 잘려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피팅이 하나 빠져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배관제 피팅을 이쪽에다 이렇게 세팅을 딱 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을 해주고, 지금 이미 요게 지금 키패스 세팅이 돼 있죠. 여기에 여기 물려줘요. 이렇게 물려주고 요걸 조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들어와서 요걸 타고 건너서 요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또 자, 요렇게 하나 더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요 킥패스 피팅이 되게 필요가 많이 해요. 요렇게 해주시면 구성할 때 골머리는 좀 안 썩을 거예요. 제일 간단해요. 그냥 요게 제일 간단해요. 그리고 요 90도짜리 요게 제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 조금 알았고요. 요렇게 해서 또 배관을 또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하고 밑으로 연결을 하면 그냥 일자로만 구성을 해도 요게 90도로 꺾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 키패스 이쪽을
요쪽은 이렇게 앞놈이죠. 여기 양쪽 다 순놈이에요. 이렇게 약간 높이를 한 5mm 정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애를 갖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 있죠. 요런 애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요런 애들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깎이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혹시나 사용하고 이쪽에다가 피팅을 돌리는데 이쪽에 간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요렇게 조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그리고 살짝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애도 한 몇 개 정도 갖고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저도 혹시 몰라서 한 두세 개 정도 샀어요. 이걸 같이. 이게 되게 유용하게. 왜냐면 요런 90도 피팅은 90도 이렇게 꺾어주는 피팅을 여러 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메인 블럭이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블럭 이런 등에서 요런 게 되게 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요런 중간 피팅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 90도짜리랑 그리고 요 90도짜리랑 그리고 요거는 좀 길죠. 되게 길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긴데 꺾여 있어요. 이렇게 90도로. 요것도 제일 기본형은 요거고, 그리고 확장하는 높이를 좀 더 높여주는 요게 달려 있어요. 요거는 보통 CPU 블록 위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장착을 했거든요. CPU 블록에 똑같은 걸 두 개를 장착했는데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요걸 이렇게 결착을 해 놓잖아요. 결착을 해 놓으면 요것만 따로 돌아가요. 요렇게 요 위에 머리 부분만. 그래서 이게 각도 조절하기도 좋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게 요게 어느 정도 높이 상승되는 게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뭐 10mm 있고 뭐 20mm 있고 뭐 25mm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25mm.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5mm예요. 그리고 뭐 10mm 있고 뭐 7mm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이 필요하신 거를 파악을 하셔서 그대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여기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더라고요. 그리고 90도로 만약에 꺾는 부분에 요걸 사용해도 엄청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 그냥 어차피 CPU 블로그에만 두 개를 장착할 거라서 두 개만 구입을 했거든요. 요런 게 있고 또 요런 게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요렇게만 돼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SLI나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를 장착을 하실 때 순행 블럭을 여러 개를 장착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최대 60mm까지인가 늘어나거든요. 요것도 하나 필요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요런 타입도 있다는 거. 홈페이지 상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저도 이게 사보고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안에 오링이 돼 있어서 이렇게 뼈보시면 안에 오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새지는 않고 좀 나름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까딱까딱 놀지도 않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안 되는 건데 그냥 요렇게 연장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요걸 보여드렸죠. 미리 한번 요렇게 그려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 최소한 중복 구매나 필요한 걸 구매하는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고, 저렇게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피팅은 한 요 정도만 제가 사용을 했고요. 뭐 크게 이제 요런 것도 부수적으로 이제 마개 요런 것도 이제 좀 이렇게 같은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한 몇 개 사가지고 장착을 좀 해줬어요.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 메인 블럭 쪽에 남는 공간에 조금 요런 걸 장착을 좀 해줬어요. 우선 커스텀 순행을 하기 위한 공구들은 요 정도까지입니다. 요 정도까지고 뭐 더 이상 뭐 크게 많이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요런 물통 하나 필요하고요. 나중에 순행 그 쿨란트 냉각수를 집어넣어줄 때 요걸 이용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리머입니다. 절단하고 난 관 끝 부위를 이렇게 매감을 좀 해주는 장비거든요. 안에 칼날 같은 게 이렇게 세 군데 나 있어요. 요것도 같이 하나 꼭 주문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결국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착을 하려고 PET 지관이 남은 걸 지금 해놨는데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끊겨 있죠. 요걸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돌리시면서 조금씩 틀어줘야 돼요. 안으로 날이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끔. 자, 어느 정도 한 3-4바퀴 돌려주고 나면 이 커터로 여기 흠집이 나 있죠. 이게 선 보이죠? 지금 선 나 있는 거 보이죠?
요 선 사이를 딱 칼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아주 깨끗하게 딱 잘립니다. 이렇게. 자, 비교적 엄청 깨끗하게 딱 잘리죠. 자, 이렇게 좀 이물질 있는 건 털어주고, 자, 요 관을 이용할 거거든요. 두 개 중에 긴 거를 이용해야 돼요. 긴 거를 이용을 하고, 자, 이제 한번 제가 절곡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90도로 절곡을 할 거기 때문에 90도짜리를 준비를 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열풍기가 이렇게 놔져 있죠. 열풍기는 마키타 제품입니다.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풍기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조절되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 되죠. 보통은 PET 지간을 절곡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3으로 놓고 씁니다. 그게 그냥 편하더라고요. 뭐 살살 할 필요는 없고 3 정도로 하고 하면 되고, 그리고 PET 지간을 식혀줄 이렇게 물을 좀 받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한참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열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좀 식히기 위해서 절곡을 하고 나서 바로 찬물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절곡을 할 요 파이프 조금 전에 잘랐던 거 있죠? 요거 일단 물 안에 좀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호스도 솔직히 안에 물 안에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해둔 호스를 한번 절곡을 한번 해볼게요. 90도로 절곡을 할 거거든요. 생각보다 열풍기는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뭐 앞에 대고 있으면 엄청 뜨겁겠지만 손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거든요. 왜냐면 열풍기도 전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물에 손을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못 끼겠더라고요. 그리고 90도짜리 이 절곡하는 툴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파이프를 물 안에서 꺼내겠습니다. 그럼 안에 물이 이렇게 약간 묻어요. 이 상태로 절곡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호스를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열풍기를 켭니다. 자, 열풍기로 절곡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전체 길이잖아요. 전체 길이에서 요쯤을 예를 들어서 절곡을 할 거다. 그러면 한 이만큼 정도는, 한 요만큼 정도는 열을 골고루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절곡을 해도 이쁘게 잘 나와요. 요게 할 거라고 요게만 계속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주름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넓은 부위를 좀 골고루 이렇게 열이 가게끔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절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돌리시면서 절곡을 해주시면 돼요. 대략 한 10cm 정도 띄우시고 절곡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을 받도록. 어느 정도 열이 받게 되면 밑으로 쭉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쭉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고무 막대를 끼워놨기 때문에, 실리콘 막대를 끼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확 처지진 않는데, 약간 지금 느낌이 조금 있으면 이제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넓은 위치를 꼭 이렇게 해주세요. 자, 됐거든요. 이제 절곡을 하겠습니다. 틀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90도로 절곡이 됐죠? 이 상태로 조금 전에 받아놨던 물 안으로 그대로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물 안쪽으로는 조금만 이렇게 담가주시면 바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대로 있죠? 이걸 잘 떼시면 이걸 90도로 접혔습니다. 밑에 깔끔하게 잘 됐고요. 지금 이제 절곡이 다 됐죠. 자, 한번 이게 호스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안에 물이 없으면 호스가 되게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절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렇게 어느 정도 절곡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양쪽 끝단을 여분을 좀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절곡을 하시고 길이에 맞춰서 커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길이에 맞춰서. 제가 이쪽에 연결할 부위를 한가운데 남겨놨댔죠.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 360mm 라디에서
이렇게 입수가 될 거예요. 입수가 되면 출수가 되면서 메인 블럭 하단 쪽으로 보내주는 메인 수로 쪽으로 블럭 수로 쪽으로 이렇게 관을 90도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요렇게 제가 지금 절곡을 했거든요. 맞춰서 제가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이게 잘 맞춰서 절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마킹을 표시를 할 때는 요만큼 잘라낼 거예요. 진짜 너무 딸막딸막하게 된 것 같아요. 작업이.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요거 갖고 그리고 이 커터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깨끗하게 잘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려면 한 요만큼 잘라내야 될 거예요. 처음에 이 계획을 하실 때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PET지간을 계속 불량을 낼 수가 있거든요. 길이가 안 맞고 이러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게. 자, 여기 마킹 좀 하겠습니다. 자, 마킹을 했고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다 잘랐습니다. 이제 관은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맞춰서 자른 PET지간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우선 킥패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걸 하나씩 넣어주시고, 자, 요 고무를 끼워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관도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관이 하나 더 연결이 다 됐죠. 자,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타고 시키고 이렇게 나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금 안쪽에 보시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로 수로가 지금 들어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쪽이 안쪽에 보이죠? 안쪽에 보이는 이쪽이 최초 출수되는 곳입니다. 여기 워터펌프가 여기 달려 있고, 출수가 되면 요로 따라서 이렇게 와서 그래픽 카드로 들어가집니다. 출수가 되면 요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0mm 짜리 라디오기 보이죠? 요게 이쪽에 달릴 거거든요. 아직 군용을 못 들었어요. 이게 홀소를 제가 사놨는데 이게 바로 장착해서 쓰는 게 아니라 파워 체인저라는 이게 보시거든요. 보시 드릴을 쓰게 되면 요런 홀소를 사용하게 되면 20mm짜리예요. 20mm짜리 홀소인데 요런 걸 사용하려면 파워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바로 드릴에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장착할 수 있는 중간에 아답터 같은 거라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주문해 놨습니다. 뒤늦게. 그래서 그게 오면 이렇게 홀을 뚫을 거고요. 여기에서 그래픽카드에서 출수가 된 게 120mm짜리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사이에 장착이 되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90mm짜리로 내가 90도로 꺾이는 그걸 해놨던 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120mm짜리에서 나온 게 요 밑으로 해서 다시 요 뒤편에 홀 하나 보이죠? 여기 요 뒤에 보면 홀 하나 있잖아요. 키패스 지금 그것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죠?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 냉각수가 요게는 요쪽만 요까지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수가 여기로 들어가서 요걸 타고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면 요렇게 해서 CPU 블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CPU 블록을 냉각을 시키고 다시 냉각수가 요쪽 판을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기서 온도 체크를 한번 할 거고요. CPU 안에서 나오는 냉각수의 온도를 체크를 한번 할 거고, 조금 전에 그래픽카드에서 들어갈 때 120mm로 들어간 거는 그래픽카드에서 나온 냉각수의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 온도계를 하나 달아놨던 겁니다. 그렇게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얘는 지금 인디케이터 있죠? 여기에 인디케이터에 뱅뱅뱅 돌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요 뒤에 메인 워터블럭이 기역자로 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요 뒤편에 보이는 기역자로 요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관이거든요. 여기서 아웃이 돼서 냉각수가 요로 상단 라디 360ml짜리 라디로 이렇게 인이 됩니다. 인이 되고 좀 덜 좋아졌네요. 인이 되고, 그리고 라디를 통해서 식혀진 냉각수가 다시 여기서 아웃이 되면 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로가 요 밑에 하단 라디 쪽으로 연결되는 수로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되고 여기로 가면 여기 또 온도계가 하나 달려 있죠. 요 온도를 체크를 할 겁니다. 온도를 체크하고 하단 라디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필터예요. 안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필터가 이렇게 필터를 장착을 해주면 안에 망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필터 안에 망 같은 경우는 그냥 철망이에요. 철망이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투명색으로 이렇게 안에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게끔 투명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맞죠? 여기 안에 보면 투명색으로 딱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는 제가 이걸 빼기가 힘들어서 그냥 여기 달아놨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투명색으로 돼 있고 양쪽을 이렇게 체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하단 라디 360ml짜리 라디로 인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거름망이 요쪽이나 요쪽에 한 곳에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쪽으로 지금 냉각수가 유입이 되는데 필터망이 여기 있으면 필터 안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 필터 있는 부분을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놨습니다. 어차피 물은 요 방향에서 밑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이쪽 밑부분에 필터망을 걸어놨고요. 혹시나 뭐 부유물이 있거나 이러면 이쪽에 걸러져서 이쪽에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필터망을 위로 달아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필터망을 해 놓으시면 안 되고, 물이 나가는 방향 쪽에 필터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안에 한 곳에만 달려 있고 양쪽으로 다 돼 있진 않아요. 한 곳에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필터망을 해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면 안에서 식혀주고 다시 여기로 아웃이 되면 메인 블록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메인 블록 그쪽은 보면 요게 실질적으로 냉각수 탱크 역할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냉각수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차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고 자동 압력 조절 밸브를 달아놨어요. 이쪽에 이렇게. 뒤쪽에도 하나 더 달았어요. 뭐 두 개 달아도 크게 상관없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하나씩 달아놨고, 여기 좀 비싸더라고요. 달아놨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했어요. 됐습니다. 지금 피팅이 조금 전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90도짜리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타입 피팅이 모자래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놨거든요. 주문을 해놓으면 이제 이 안쪽에 120ml짜리에서 나오는 걸 구멍을 뚫고 다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거의 한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마무리한 거. 일단 이것도 지금 약간 튀어나오긴 하는데 앞에 전면이 유리라서 유리를 닦게 되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짝 눌러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배관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배관도 여기도 보면 90도짜리 하나 달려있죠. 하나,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엄청 많이 사용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개수를 너무 적게 해서 또 여기도 하나 달려있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저 안쪽에도 여기도 하나 달려있어요. 여기 배관에 요 90도짜리, 그러니까 요거 말고 있잖아요. 이게 뒤에 나사선 달린 거 요거 말고 두 개 다 요 앞놈으로 돼 있는 걸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직접적으로 요런데 이렇게 장착을 할 때는 꽤 유용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배관에 90도로 꺾이는 데는 크게 쓸모가 없어요. 저도 구입해놓고 알았어요. 지금 두 개나 남았거든요. 저기 있는 거까지 세 개네. 쓸모가 없어졌어요 지금. 늦어도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모두 청소를 하고 제가 촬영을 하면서 냉각수를 넣어가지고
시스템을 한번 부팅을 시켜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부팅되는 거는 다 하긴 했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시스템 부팅 안 되면 완전 해릴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잔뜩 쌓여 있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만큼 남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실패해서 남은 거, 쓸만한 것만 잘라난 거예요.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어차피 이쪽 구성할 때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맞는 거는 최대한 활용할 거고, 아직까지 1m짜리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는 실패는 안 하겠죠. 자, 우선 바레즈의 커스텀 순행 도전기,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됐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냉각수를 구성을 하고 냉각수를 넣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나 보통 냉각수 교체 주기가 한 2년 정도 사용하시다가 교체를 하신다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냉각수를 교체해야 될 경우나, 아니면 냉각수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냉각수를 다른 색깔로 넣고 싶다, 아니면 좀 더 고성능의 더 좋은 냉각수를 넣고 싶다, 이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 냉각수를 뽑아내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뒤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PVC 그 호스를, 제가 PVC 파이프를 구입을 한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지금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떼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묶어보니까, 자, 제일 하단이에요. 제일 하단. 여기가 펌프거든요. 펌프로 유입되기 바로 목에 보면 요 밑에 홀이 하나 나 있어요. 4분의 1 스레드로 홀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다가 요런 기역자로, 지금 기역자 보이시죠? 요런 기역자로 피팅을 연결을 해서 PVC 호스에다가 이렇게 좀 유연하니까 요거는 관리하기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밸브도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그 하게 되면, 냉각수를 교체하거나 이러게 되면 이쪽 부분을 통해서 배관을 이제 그걸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밸브 열고 닫고, 그리고 앞에 캡도 혹시 몰라서 캡도 하나 달아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안에 보이죠? 자,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열리고, 자, 안에 보이죠? 열리고 닫히고. 자, 이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냉각수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걸 빼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쪽에다 뒤에다 케이블 타입 딱 묶어놨었어요. 자, 이쪽 이렇게. 자, 요거까지. 자, 이렇게. 그러면 최대한 물을 좀 안 흘리고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요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피팅을 더 쓰게 된 건 있어요, 솔직히. 90도짜리도 더 썼고, 뭐 여러 가지 피팅을 몇 개 더 썼는데, 그래도 나머지는 여분을 좀 제가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해서 크게 상관없는데, 90도짜리 피팅이 되게 모자라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다 하고 마쳤습니다. 네, 조금 전에 파워 체인저라는 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컴퓨터 케이스에 20mm 홀짜리를 2개를 뚫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고요. 처음에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거 홀서거든요. 20mm짜리 구멍을 뚫을 때 쓰는 홀서인데, 요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요것만 주문했었어요. 근데 요 드릴을 사용을 해서 뚫을 건데, 지금 장착을 하려니까 이게 안 맞았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 밑에 보이는 요런 파워 체인지라는 걸 사용을 해야지만 요런 홀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걸 처음에 주문했지만 한 이틀 더 기다려서 또 요걸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뭐 가격은 크게 안 비싸고요. 두 개 다 합쳐도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중간에 보시면 우리 보통 홀서 사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드릴이 하나 나 있고요. 좀 틀린 점은 뒷면에 보시면 이 홀서를 바로 결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컨버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여기 좀 틀린 점이고, 일단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놓고 딱 이렇게 결착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드릴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 홀서가 따라 들어가면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드릴 앞에 끼우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 준비해야 될 게 더 있습니다. 이게 그 비닐 보트죠.
비닐봉투를 2개 정도 준비하고,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왜냐면 컴퓨터 부품이 체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홀을 낼 거기 때문에 혹시나 쇳가루 같은 게 컴퓨터 부품이나 아니면 각종 단자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원래는 계획된 게 아니라서 도중에 제가 홀을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중에 하는 거라서 컴퓨터 부품을 다 탈거를 하지는 못하고 장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홀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비닐을 이용해서 옆으로나 밑으로 흐르지 않게끔 잘 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낼 거거든요. 뒤에서 뚫으면 돼요. 홀을 뚫는 과정에서 밑으로 쇳가루 같은 게 이렇게 밑에 떨어지면 요 뒤에도 지금 PCIe 단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쪽으로 떨어지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비닐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 막아서 작업을 할게요. 이거 올려놓는 상태? 이거 젖혀주고 잠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뚫으면서 나오는 쇳가루가 봉투 안으로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멍을 2개 다 뚫었어요. 뚫었고 밑에 그래도 쇳가루가 좀 나왔네요. 청소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요걸 하고 나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방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렸어요. 지금 뚫렸죠? 그리고 이쪽도 구멍이 이렇게 뚫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단 여기다 좀 이렇게 방청 작업을 해주고 120mm짜리 라디를 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 이런 모습으로 달릴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2개 뚫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장착을 완료를 했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 120mm짜리 펜을 하나 달아놨죠. 요 뒤에 보시면 지금 어저께 제가 지난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부위입니다. 자, 이쪽에 120mm짜리 라디오기 보이시고 여기서 바로 안쪽으로 연결돼서 그래픽카드에서 이렇게 그래픽카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냉각수가 안에서 열을 식히고 열로 출수가 되거든요. 출수가 되는 파이프랑 지금 여기 보면 이 파이프랑 연결이 된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쪽 블록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 부위를 제가 이거 구멍 뚫을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홀소랑 20mm짜리 홀소랑 그 홀소를 드릴에 연결하기 위한 컨버터를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구멍을 뚫고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연결했고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연장하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연장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빼낼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작업을 했고 뒷면을 보시면 120mm짜리 라디가 안쪽으로 보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차피 안에서 펜이 돌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이 펜을 하나 더 주문해서 펜을 하나 더 달아줄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달아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선 빼는 거는 요 밑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을 잘 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바레즈 커스템 순행 도전기 일단 70% 정도 완료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요 커스템 순행 이제 마저 완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